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예상치 못한 매혹. 2. 말도 안 되는 진실이 폭로된다. 3. KF21은 여전히 경쟁자가 없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강력한 복병을 마주쳤다고 합니다. 저 멀리 지중해에서 튀르키예가 TFX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는 새로운 전투기가 그 주인공입니다. 개발 전후의 과정에서 닮은 부분도 많고 목표하는 성능도 비슷해 가격이 싸다면 정말로 KF21한테는 버거운 상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그 시제계가 실제로 조립되는 과정에 담긴 영상이 공개되어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된 모습을 잘 뜯어보니 무언가 어설픈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의 TFX 사업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을 선보인 후로 현대 공중전의 주인공은 순식간에 5세대 전투기로 뒤바뀌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스텔스는 그 이전 세대 전투기들이 쌓아올린 전투교리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일대 파란을 몰고 왔죠.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5세대 전투기의 확보에 나섰지만 미국의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서방에서 5세대 전투기는 미국이 만든 F-22와 F-35밖에 없고 공산권에서도 중국의 J-20과 러시아의 수-57밖에는 5세대기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요. 그나마도 J-20은 출시 시점부터 꾸준히 그 성능을 의심받고 있고 수-57은 아예 제 성능이 아니라는 것을 다 들켜버린 상태죠. 그래서 현재는 사실상 F-35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공군력의 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J-20이나 수-57은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F-22는 수출은커녕 생산조차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F-35도 아무나 사올 수 있는 물건은 아니죠.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가격과 유지비가 나가는 데다가 미국 측에서 외교적으로 관계가 애매한 국가한테는 팔아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최소한의 공군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산 기술로 5세대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국한테서 F-35를 사올 수 있었던 국가들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5세대기의 국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5세대기 개발에 도전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군용기를 개발해본 노하우부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뛰어든 곳은 스웨덴, 일본, 인도, 영국, EU, 한국 등 이름 좀 날리는 전투기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 나라들 뿐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과는 다르게 별다른 노하우나 기술력을 가지지 못했는데도 5세대기 개발에 뛰어든 곳이 있었으니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2010년부터 TFX라는 사업명으로 5세대급 성능을 목표로 하는 전투기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틀이 내놓은 개발 계획에 따르면 현재 예비 설계를 진행 중이고 내년에 상세 설계를 마치고 시제기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첫 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죠. 첫 비행 시의 성능은 4.5세대, 2030년 이후 실전 배치할 시의 성능은 5세대에 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단 16년 만에 아무런 기술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기에는 상당히 무모한 목표입니다. 다만 만에 하나라도 이를 튀르키예가 이뤄낸다고 하면 2026년부터 배치되는 KF-21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KF-21의 경우 현재 4.5세대의 성능을 갖추고 있고 2029년부터 5세대 성능의 블럭 20을 양산하게 됩니다. 5세대가 되는 시점이 불과 1년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가격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면 전투기 구매를 고려하는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KF-21과 TFX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꽤나 고민이 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업 성공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난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5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든 어느 나라도 한국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에 KF-21을 견제할 만한 기종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한테야 자랑스러운 소식이지만 이것이 전혀 반갑지 않은 있죠. 중국은 한국이 KF-21을 만들어 파는 게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잘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한데 팔리면 팔릴수록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어 생산 단가가 점점 떨어질 것이고 한국은 점점 더 쉽게 공군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TFX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TFX를 성공시켜서 KF-21의 발목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은 음침한수를 씁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과 전투기를 합작한 적이 있는 파키스탄을 TFX 사업에 대신 합류시킨 것입니다. 올해 2월 공식적으로 TFX 사업에 승선한 파키스탄은 냉정하게 말했어. 남의 나라 전투기 만드는 걸 도와줄 만한 수준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과 JF-17이라는 전투기를 합작한 적은 있지만 이 전투기의 개발에 파키스탄이 기여한 바는 거의 없습니다. JF-17이라는 기종 자체가 미그 21의 개량판이고 그마저도 개량 및 생산의 과정을 모두 중국에서 마치고 파키스탄은 그냥 사와서 굴리기만 하는 수준입니다. 즉 파키스탄이 TFX 사업에 합류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 노하우가 아니라 정치적인 가교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무기 합작을 했을 만큼 가까운 사이고 튀르키예가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는데도 파키스탄을 TFX 사업에 흔쾌히 받아준 것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국의 최신 기술을 받아오려는 심산이라는 것입니다. 심상치 않게 진행되어가는 TFX 사업.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리 튀르키예가 군용기 개발에 투자라도 중국의 입김이 들어간다면 방심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최근 튀르키예가 시제기 조립 영상까지 갑작스레 공개하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불과 작년만 해도 조그마한 부품 하나 만들었고 경사스러운 일이라며 기자들을 불러 모아서 호들갑을 떨던 나라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세계가 튀르키예의 오버액션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는데요. 파키스탄이 사업에 참여하자마자 채 1년도 되지 않아 어느 정도 형상을 갖춘 시제기 원형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KF-21이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완전한 사업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튀르키예가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서 추격해오면 한국은 마른 침을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 역시 유례가 없다고 말해도 좋을 만한 엄청난 개발 속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뜯어보니 다행히도 이런 걱정은 기우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보통 시제기 조립의 단계가 되면 최소한 비행이 가능한 무언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지만 튀르키예는 애초에 보통의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담긴 TFX는 말 그대로 깡통 그 자체였습니다. 겉모습은 전투기의 형상이었지만 외장 틈새로 보이는 내부에는 전선 한 칸조차 없었습니다. 쌍발 엔진이 있어야 할 자리엔 거대한 구멍 2개가 있을 뿐이었고 콕핏도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는 그냥 스위치핸드, 심지어는 사출 좌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그대로 보여주긴 또 민망했는지 캐노피는 덮어놓았죠. 이 정도로 허접한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니 사실상 못 보신 분들이 시찰 나오니 뭔가 보여줄 게 필요해서 급조해 놓은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의 쐐기를 박는 것이 영상 말미에서 양복을 입은 누군가가 기수에다 리벳을 박는 모습이 찍힌 것이었습니다. 기술자가 아닌 문외한이 시제기라고는 하나 조립 과정에 손을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나 보여주기 식쇼라고 하면 이상할 것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개발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훈련용 프로기인 KT 훈련기 T-50, 경전투기 FA-52라는 먼 길을 거쳐서야 겨우 KF-21이라는 봉우리에 도달할 수 있었죠. 튀르키예의 경우도 처음엔 이 비슷한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휴르커스 프로 훈련기입니다. 튀르키예는 이 휴르커스의 개발에만 해도 엄청난 고생을 했죠. 자국 공군의 요구 성능을 맞춘 데만도 3종의 파생형을 만들어야 했고 도중에 테스트 기체가 추락한 사건은 군사 기밀로 은폐되었습니다. 이러고도 여전히 요구 성능을 완벽히 맞추지는 못했고 불안전한 기체조차 예산이 없어 한 손으로 셀 만큼밖에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초훈련기로 15년을 낑낑거린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KT-1과 휴르커스의 개발 시기로 미루어 보아 한국과 튀르키예의 항공기 기술은 20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제대로 된 기술 발전 절차를 밟으려면 T-50과 FA-50의 단계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만들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원래는 튀르키예도 그럴 생각이었고 T-50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고등훈련기 휴르젯을 만들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휴르젯 계획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프로기에서 5세대 전투기로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도전을 하겠다고 나서니 잘 될 턱이 없는 것입니다. 현재 TFX는 엔진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목표 출력만 있을 뿐 실체가 없으니 풍동 실험도 제대로 될 리 없고 풍동 실험이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형상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 이번에 영상에서 공개된 TFX의 깡봉마저도 실물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KF-21의 대항마가 되는 것은 어림도 없죠. 파키스탄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은 튀르키예의 전투기 기술을 넘겨줄 정도로 신뢰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결국 다시 KF-21은 경쟁자 없는 독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튀르키예의 사례는 첨단 기술의 분야에서 단연간의 노력과 시행착오 없이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세상을 비웃는 것만이 아니다. 터키는 즉시 추방되었고 대체자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대란, 그리고 세계 최대 밀산지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생산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식량난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상황 종식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폭넓은 휴전 협상을 주장하며 푸틴과 타협하자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고,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해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 국가들은 결코 서는 안 된다며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역시 푸틴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6월 5일 브리핑을 통해 푸틴의 자존심을 지켜줄 만한 퇴각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러시아와 평화협상에 무게를 싣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 역시 즉각적인 휴전을 언급하는 등 충돌 장기화로 피로감을 겪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내주고 이번 상황을 종결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빠르게 전황을 종결지으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이미 20% 이상 점령되었고 자신들이 러시아를 막지 못한다면 다음은 동유럽 차례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단일 대오를 자랑하던 유럽연합이 러시아 앞에서 분열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종식되는 것보다 유럽연합이 먼저 분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비슷한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중립주의를 유지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기존 나토 회원국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환영했지만 단 한 곳, 터키만은 예외였습니다. 나토 규정상 단 한 곳의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터키의 반대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외교대표단을 보내 터키와의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터키는 이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미국이 터키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는 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F-35 전투기는 확실한 동맹국에게만 판매하겠다는 입장으로 터키는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S-400을 도입하는 것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그리고 시리아 문제 관련해 러시아군과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와 친한 터키에게 F-35를 판매하게 되면 스텔스 기술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1952년도부터 나토에 가입해 가입 기간이 70년이 넘어가는 원년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에너지부터 긴밀한 군사협력까지 나토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터키가 이런 식으로 나오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나토의 원칙을 부정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터키를 나토에서 축출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터키는 유럽과 나토의 대러시아 제재를 거부하며 터키 은행들은 러시아 재벌과 기업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터키 3대 언론사들은 러시아 재벌들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헌장 13조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국 탈퇴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터키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터키의 나토 축출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선 나토 군대가 러시아 접경 지역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나토 가입을 용인하겠다며 조건부 허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토 측에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한국을 정회원 자격으로 참가하도록 초청하고 향후 나토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한국과 공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나토가 한국과의 동반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 측에선 이런 상황을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나토와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자국의 비우호적인 31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게만 수출 규제와 에너지 규제를 해제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산업부 장관은 한국 기업은 러시아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떠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한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직접적인 군수물자는 지원하지 않는 등 양국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국제적인 러시아 제재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는 어느 정도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게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사실상 돈바스 지역을 내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사들여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던 서방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앞에서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중국 견제는 강화되고 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처리될 내용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이 지금보다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터키가 나토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욱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터키는 일관되게 친중 노선을 유지하며 자신의 경제적 실패를 중국의 자본으로 메꾸려는 시도를 반복했는데요. 국가 인프라 시설과 기간 산업들이 중국의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터키 내부의 중국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터키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흑표의 기술을 감탄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 군사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폴란드, 이집트와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산 장비를 찾고 있지만 지금보다 20년 전부터 한국의 군사장비를 알아보고 도입했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런데 터키는 한국산 장비와 기술 도입을 통해 자국산 전차와 자주포 개발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터키가 한국의 K2 흑표 기술을 도입해 개발한 알타이 전차에 한국산 파워팩 동력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터키 외무장관은 한국에 방문해 알타이 전차에 탑재될 파워팩 공급을 허가해달라며 한국은 터키 방위사업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터키 알타이 전차는 한국 K2의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3세대 전차로 2014년부터 실전 배치할 전망이었지만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한 파워팩 시스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현재도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K9 자주포를 도입한 터키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용해 자체적인 T-155 프루트나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터키 정부에선 알타이 전차와 T-155 자주포를 순수한 자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해외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와 아자르바이잔의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에도 한국산 군사장비를 베껴서 만든 짝퉁들을 수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한국산 장비도 전부 분해하여 기술을 습득한 뒤 자국산으로 홍보하여 수출하려는 상황인데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터키에게 판매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F-35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터키는 화폐 가치가 급락하며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친하게 지내다가 미국으로부터 여러가지 제재를 받는 중인 터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터키의 리라화는 1년 전에 비해 가치가 절반이 되었고 10년 전에 비해선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자국 루블화의 가치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상황 이전보다 높은 화폐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술력도 에너지도 부족한 터키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가입을 놓고 러시아도 일부 허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터키가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 동맹국인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터키에게 넘어가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운데 터키가 나토에서 축출되는 상황은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토와 한국의 관계가 가까워져 러시아와의 상황이 틀어지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나토와 러시아 양쪽 모두와 우호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이 터키가 제대로 하지 못한 중재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피로도가 누적된 가운데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중재가 먹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